와인 한잔 할까요? 베트남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쌀국수, 분짜, 그리고 요즘은 여행지로도 정말 인기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와인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떠올릴 때 와인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덥고 습한 나라에서 포도가 자라나? 하는 의문이 생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실제 와이너리가 있고 현지에서 만든 와인을 마시는 문화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된 그 와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떠올리지 못할 베트남 와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베트남 와인의 역사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와인을 필수품으로 여겼고 프랑스 본토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생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특히 달랏 같은 기후의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 포도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열대 기후가 지배적인 나라라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유럽 품종인 샤르도네, 까베르네 쇼비뇽을 심었지만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초기에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달랏처럼 고도가 높고 신선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며 소규모 와인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프랑스 식민지 관리들과 상류층을 위한 와인이 주로 만들어졌고 베트남 전통 주류인 쌀로 만든 르네과는 다른 새로운 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가 끝난 후 베트남 와인 산업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와인은 대중적인 음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90년대 경제 개방 이후 관광 산업과 함께 와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달랏 와인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떠오르면서 현대적인 와이너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베트남 와인은 관광객과 현지 중산층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 와인은 전통적인 유럽 와인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열대 기후의 영향을 받아 포도의 숙성 과정이 빠르고 당도가 높게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과일향이 강하고 달콤한 맛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산도가 비교적 낮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서 와인 초보자들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와인은 유럽처럼 오크통 숙성을 길게 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짧게 발효시켜 신선한 맛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색상은 레드 와인이 주를 이루지만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도 조금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 11에서 13도 정도고 유럽 와인과 비슷하지만 맛은 더 가볍고 상쾌한 편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유럽 품종을 키우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 품종과 수입된 포도 농축액을 혼합하거나 적응된 품종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재밌는 건 달라스의 와인주 일부는 사실 진짜 포도보다는 과일향 첨가나 다른 원료가 들어간 와인 같은 음료에 가까운 것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와인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와인인데도 뭔가 칵테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통 포도 품종을 재배해 드라이 와인을 만드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고 품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 와인의 중심지는 단연 달랏입니다. 달랏은 해발 1500m의 고온지대에 위치해 있어 평균 기온이 18에서 25도로 열대 국가치고는 시원한 편입니다. 베트남의 알프스라 불릴 정도로 연중 일교차가 크며 토양이 화산재로 이루어져 포도 재배에 적합합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주로 유럽 품종과 현지 품종의 교배종으로 달랏 와인은 베트남 와인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합니다. 달랏 외에도 닌투언 지역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베트남 남중부에 위치한 건조한 지역으로 강한 햇빛과 적은 강수량 덕분에 포도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식용 포도가 많이 재배되지만 최근 와인용 포도 재배도 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베트남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반영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직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와이너리는 많지 않지만 몇몇 대표적인 곳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랏 와인이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브랜드로 위나 푸드라는 국영기업에서 운영합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달랏 와인은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도라 와이너리는 달랏에 위치해 있고 현대적인 시설과 유럽식 양조 기술을 도입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합니다. 투어가 가능해서 포도밭과 양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바모이 빈야드 와이너리도 있는데요. 닌투언 지역에 자리 잡은 소규모 와이너리로 지역 특산 포도를 활용한 와인을 만듭니다. 소량 생산이라 희소성이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유럽 품종과 현지 환경에 적응한 교배종이 섞여 있습니다. 주요 품종으로 까베르네 쇼비뇽은 레드 와인용으로 진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타닌이 특징이고 달랏에서 잘 자랍니다. 샤르도네는 화이트 와인용으로 열대 과일향과 신선한 맛이 나고 베트남에서는 드물지만 고급 와인에 사용됩니다. 카르디널 품종도 있는데요. 식용 포도로 많이 쓰이지만 와인용으로도 활용됩니다. 달콤하고 가벼운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배종이 있는데 유럽 품종과 베트남 토착 포도를 섞어 만든 품종으로 열대 기후에 강한 내성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와인 브랜드는 라도라 와이너리의 방 달랏입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와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 와인은 대체로 과일 풍미가 강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레드 와인은 블랙베리, 자두 같은 어두운 과일향에 약간의 스파이시한 여운이 있고 화이트 와인은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향이 두드러집니다. 유럽 와인처럼 묵직하거나 복잡하지는 않지만 가볍고 산뜻해서 더운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달랏의 레드 와인은 달콤함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화이트 와인은 상큼한 산미가 돋보입니다. 숙성 기간이 짧아 타닌이 강하지 않고 입안에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베트남 와인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 식민지 시절 달랏의 포도밭을 처음 만든 사람은 프랑스 신부였습니다. 그는 미사를 위한 성찬용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나중에 상업용 와인의 시초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 중 미군들이 달랏 와인을 접한 뒤 열대에서 나는 프랑스 와인이라며 신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와인이 국제대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2020년대에 들어 달랏 와인이 아시아 와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조금씩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와인은 현지에서 여행자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삽니다. 특히 달랏에 여행 가면 와이너리 체험이 가능하고
와인병에 이름을 새겨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와인을 쌀국수에 곁들여주는 것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현지에서도 와인이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와인은 베트남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 추천 페어링을 보면 우선 소고기 쌀국수 포보와 달랏의 레드와인이 좋습니다. 쌀국수의 진한 육수와 레드와인의 부드러운 과일향이 조화를 이룹니다. 베트남 팬케이크 반새우는 달랏의 화이트 와인이 좋은데요. 바삭한 반새우의 기름진 맛을 화이트 와인이 상큼함이 잡아줍니다. 구운 돼지고기 꼬치 냄넘은 로제 와인이 좋은데요. 고기의 짭짤함과 로제의 가벼운 달콤함이 잘 맞습니다. 베트남 와인,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릴까요? 네,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베트남 와인은 단맛과 산도가 적당히 있어서 한국 음식의 매콤함이나 기름진 맛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불고기에는 달랏의 레드와인이 좋은데 고기의 달콤한 간장맛과 레드와인의 과일향이 어우러집니다. 제육볶음도 괜찮습니다. 김치전에는 달랏의 화이트 와인이 좋은데 김치의 매운맛을 화이트 와인의 신선함이 중화시켜줍니다. 유부 초밥도 괜찮습니다. 잡채는 로제 와인이 좋은데 잡채의 고소함과 로제의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울립니다. 양념치킨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베트남 와인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 마트보다는 수입 주류 전문 사이트나 외국 식재료 전문점에서 구할 수 있고 이태원, 안산, 부산 등 베트남 교민 밀집 지역의 수입 마트에서도 가끔 판매합니다. 달랏, 호치민 여행 시 면세점이나 와이너리 방문 후 직접 구매 가능하고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 1만원 내외부터 2만원 중반까지 다양하며 디자인이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여행하고 쌀국수를 먹고 분짜를 즐기지만 그 나라에서 와인을 만든다는 건 사실 잘 몰랐잖아요. 하지만 베트남은 프랑스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고 그 문화 속에서 와인도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같은 나라처럼 고품질 와인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베트남만의 기후와 음식, 문화에 어울리는 와인이 분명 존재하고 그 점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베트남 와인은 아직 발전 중인 분야지만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고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베트남에 가거나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 한 번쯤 와인과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새로운 맛의 조합과 흥미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와인 세계 일주도 기대해 주세요. 와인 어렵지 않죠? 나의 삶과 포도주를 위하여